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심옥주입니다. 오늘 첫 강의로 3.1운동과 여성 영웅의 행진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1운동 100주년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 광복 70주년을 행사를 하고 지금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3.1운동 때 여성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을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여성 영웅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민족 운명은 민족 스스로가 결정한다 라는 말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19년도 파리 강화회의가 파리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전쟁 종결을 위해서 승전국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에 대한 책임과 영토 조정과 그리고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를 전체 다 합의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그곳에서 미국 윌슨 대통령은 바로 이 말을 하죠. 민족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한다.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면서 제3세계 국가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90년 뒤에 2009년도 5월 26일 날 3.1운동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태극기 한 장이 발견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천년 고찰인 진관사에서 칠성각 해체 및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불단과 기둥 사이에서 태극기와 독립운동 관련된 자료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1878년도 고성 출신인 백초월 스님이 항일 비밀단체를 조성해서 일심회를 결성했고, 그리고 불교 교리와 민족의식을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이 태극기는 굉장히 모습이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태극기하고 태극 모양도 조금 다르고요. 이 태극기는 다름이 아니라 일장기를 허물고 그 위에 태극기를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냥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허물고 거기에 우리의 태극기를 고스란히 그렸다는 점에서 이 진관사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참 깊은 여러 가지 여운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태극기는 문화재 등록 458호로 지정이 되어져서 중요 근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태극기를 가만히 보면요, 태극기 색깔은 좀 많이 퇴색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윗부분, 왼쪽 윗부분에 보시면은 불에 타서 일부가 손상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태는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뭔가 그 천 사이에 쌓였다시피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펼치기 전까지는 이 태극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발견되어진 독립운동 자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진관사는 독립운동 당시에 임시정부하고 불교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항일운동에서의 거점 역할을 했던 곳이라는 것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 태극기 한 장이 주는 여운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이 되어지고 3.1운동 97주년이었던 바로 그 3.1절 날 이 서울 은평구 일대는요, 1360개의 태극기가 그 일대에서 휘날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걸려있는 태극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태극기를 걸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 태극기를 걸어놨나라고 일부 사람들은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사연을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태극기는 이 은평구 지역의 주요 5개 큰 대로변에 바로 걸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또 우리가 이 소식을 접하고 진관사에서 태극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광복 70주년이 되었을 때 저희가 2월 달에
여성 독립운동가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띄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진간사 태극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간사 태극기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학술 세미나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 책 표지에 보면 태극기가 똑같이 있는데요. 태극기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써져 있어요. 광복 70주년 당시에 서운을 받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바로 이 진간사 태극기 위에 더 씌워버렸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저희가 낸 것은 아니었고요. 국회의원 황희자 의원님께서 이걸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광복 70주년 행사를 기획하는데 저희도 뜻깊게 동참하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에 서운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수면 위에 띄어졌었고, 그다음에 연이어져서 8월 달에 개봉했던 영화 암살이 개봉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간사 태극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이 광복 70주년에 여성 독립운동가를 수면 위에 띄우는 작업을 했을 때 그때 이 진간사에서의 이 정신도 우리는 고스란히 담으면서 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독립운동사에서 남성 못지않게 또 하나의 축을 이룬 것이 바로 여성 독립운동입니다. 이 여성 독립운동은요, 구국운동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참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구국운동의 일선에 섰다는 것은 남성들하고 똑같이 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대등하게 일어섰던 그런 하나의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사를 보았을 때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그 이전에 많은 의식 변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3.1운동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배경으로서는 바로 근대화와 일제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에 공감했던 여성 영웅의 행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을 또 하게 되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하게 되고요. 현재 여성 독립운동가는 몇 분이신가라고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당시에 주목받기 이전에 여성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가만히 보면요. 189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근대 여성 단체인 찬양회가 조직이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찬양회에서는 바로 여권 통문을 발표를 하면서 여성들도 남성들하고 평등하게 구국의식의 대열에 서자, 그리고 여성들도 앞에 나서자 하는 이런 그 여성들의 구국 의지, 그리고 여성들의 동권의식, 이런 부분들이 이 단체의 키워드에 고스란히 스며습니다. 그리고 188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 이화학당이 설립되어지고,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여학교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면서 여성들의 주인의식은 고스란히 3.1운동을 기점으로 표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는 현재 한 몇 분 되시는 것 같아요? 20분요? 예. 올해 8월 15일 기준으로 296명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유관순 열사만 알고 있었는데 296명이 여성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독립활동을 했다는 그 행적의 기록이 확인되어지는 사람들이 2,300여 분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유관순 열사만 고스란히 얘기를 하면서 3.1절이 되면 유관순 열사 얘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죠. 그걸 가만히 보면서 여성 독립운동가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그동안 이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을까? 자, 이분들을 좀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한민국장이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장은 현재 한 분이시고 가장 많은 그 훈장을 예우를 받고 계시는 분이 애족장에 128분이시네요. 그다음에 대통령 표창 이런 순으로 되어져서 총 인원이 296명인데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서운인 대한민국장의 한 분은 누구일까요?
예, 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유관순 열사인 것 같습니까? 이 한 분은 우리나라 분이 아니십니다. 예, 우리나라 분이 아니시고요. 송미령 여사라고 중국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바로 이 송미령 여사가 현재 대한민국 장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가 굉장히 많은데 왜 가장 높은 서운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나 많은 관계 부처가 고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분이 대한민국 장을 받았을까? 예, 장개석 총통이 이끌었던 바로 국민정부가 임시정부가 독립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여성 독립운동가도 관련된 여성 독립운동가도 툭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 혹시 누구신지? 네, 제가 말을 할게요. 권기옥 선생님. 이 권기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송미령 여사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 권기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여성 비행사로서 그걸 취득을 했고요. 자격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임시정부에 투입이 되어져서 여성 비행사로서의 뭔가 많은 활약들을 하게 됩니다만은 중국에서 대령까지 거의 대령급까지 진급을 했던 여성이에요. 예, 한국 여성으로서는 거의 최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이기도 하고요. 예, 그분이 그렇게 활약하는데 많은 일조를 했던 중국의 항공위원회나 이 대표를 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송미령 여사였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하고 많은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추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죠. 예, 유관순 열사가 아니라는 부분은. 그러면 유관순 열사는 언제쯤 서운을 받으셨을까?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언제쯤 여성 독립운동가로 인정받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인정했던 시기는 1962년도였습니다. 196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쭉쭉쭉 이어져 왔는데요. 1962년도에는 5분이 서운을 받으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유관순 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애국지사라는 칭호를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963년도에 4분이 서운을 받으셨는데요. 쭉쭉쭉 내려오다가 1990년이 되었을 때는 81분이 받으셨거든요. 그럼 이 갑자기 왜 이렇게 확 늘었을까? 정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해보자 하고 정부 주도적인 성향이 강해졌을 때는 여성 독립운동가뿐만이 아니고 독립운동가 발굴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거나 서운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1분 서운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인정받지 못한 2,300여 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는 독립활동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운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대상자 인정 기준 부분에서 사실은 미흡했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그러면 대상자 인정 기준이 무엇이길래 여성 독립운동가로 서운을 받지 못했을까? 제가 지난달에 만났던 안맥계열 여사의 후손 되시는 분은 10년 동안 서운을 받기 위해서 계속 정부에 서류를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운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대상자 인정 기준에 미흡하다는 것. 그러면 대상자 인정을 어떤 경우에 해주는가라고 보면요. 일단 확인 자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 자료라 하는 것은 독립운동 단체 명부에 있거나 아니면 기간지에 이름이 게재되어졌거나 아니면 판결문이 있거나 재소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또는 활동 당시의 신문 기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일본 경찰 보고서에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또 그 확인 자료가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애국지사의 일기라든지 수기라든지 활동사진, 군자금 모금 활동 이런 것들이 내역들이 확인되어질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대상자로 인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독립운동 공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요. 뚜렷한 목적, 독립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명확하게 알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이상 한 거 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거나 또는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른 기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한 거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 거를 했는데 불구하고 옥고를 치르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활동적인 부분에서 뭔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다음 공적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라는 경우는요.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인정이 안 됩니다. 앞에서 독립운동을 잘 하다가 갑자기 변심을 해서 친일 행적이 나온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툭툭 나오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친일 그 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 아까 20분 하셨고 50분 하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에서 국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 조사를 이렇게 하러 나가 보면은 지역에서의 활동했던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고요.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지금 이 강의를 맡아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한 분 한 분씩 특강을 잡아서 이제 계속 들어갈 건데요. 그분들의 자료를 찾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고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자료를 추적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성 3.1운동에서 주목받은 여성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서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에서요. 거의 30% 이상은 3.1운동에 활동한 것으로 공적을 인정받은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 정도로 3.1운동이 여성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은요, 일제치하에서 최고의 독립운동이고 거족적이고 정말 민중적인 저항운동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파리 강화회의에서 얘기했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나 또는 아니면 고종 황제의 승하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이 있기 전에 도쿄 28 독립선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28 독립선언 이후에 3.1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3.1운동은 말 그대로 남녀 또는 신분, 계급, 지역, 당파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초월한 거국적인 전민족적인 저항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운동의 시작인 바로 3월 1일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태화관에는요.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탑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시민이 이제 결집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분들은 태화관에 모였을까?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태화관에 모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도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3.1운동이 바로 이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3.1운동 전체가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평양, 진남포, 의주, 원산 등지로 계속 확산되어집니다. 일본 헌병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3월 1일 당일날 시위 횟수가 어느 정도였는가 봤더니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776회가 있었다. 그러면 참가 인원은 몇 명이었느냐? 50만 9천 명 정도가 집계된다. 그다음에
이 3월 1일 당시에 비폭력 시위 운동도 있었다고 하는데 3.1 운동의 상징은 비폭력 운동이기도 한데 비폭력 시위 운동은 한 몇 회 정도 있었나? 486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비폭력 시위 운동에 참가했었던 사람은 20만 9,700여 명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3월 1일 당시에 전국의 전 지방에서 움직였는데 전국의 지방에서 참가했던 수는 211개 지방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이 들썩거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바로 이제 3일 만세 운동 당시에 만세하는 모습들이고 또 만세를 외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여성 부분만 추출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군중석에서 여성들 만세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세를 외치면서 걸어다니는 여성들도 있고요. 또 밑에 보면은 기생이었지만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생이라고 하면 신문물을 접했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나라 안팎에 돌아가는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1 만세 운동 당시에 기생들의 만세 운동의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포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진 4개 중에서요, 오른쪽 밑에 보면 일본 경찰에 학살당한 여학생 사진이 있는데 3월 1일 날 이 여성 단체 전 지역의 여성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시위에 좀 악독하다, 주도적이다 했던 사람들은 서대문 형무소로 거의 끌려 들어갑니다.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아우네장대에서 만세 운동을 했지만 죄질이 깊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요 서울 쪽으로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다시 이감됩니다.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원래 형량도 그렇게 5년, 10년으로 과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옥중 만세 운동 때문에 유관순 열사는 고문살을 거의 당하다시피 이렇게 하셨고요. 그럼 서대문 형무소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 인원은 한 어느 정도였을까? 현재 수용 제소 기록 카드에 남아있는 분들만 181명입니다. 근데 181명 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로 서운을 받으신 분은 단 13명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자료 부족? 아니면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른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들 1개월 정도만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도 유교 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있으면 집안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개월 정도만 치르고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감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용되어졌던 곳은 2.65평, 큰 곳은 2.65평이었고 작은 곳은 1.23평이었습니다. 그러면 2.65평 같은 경우에는 평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2.9명 정도가 한 3명 정도가 수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큰 방에는 한 11명 정도가 수감이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앉은 채로 전부 다 부대껴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작은 평수에는 한 5명 정도가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가시면은 바로 이 여옥사관을 들어가시면은 바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곳에서 10분, 11분이 거의 부대끼다시피 앉아서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부분들은 이따가 또 불려서 나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손톱고문, 물고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옷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이제 치욕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하고 이제 물고문, 불고문 다 합니다. 3.1 운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바로 3.1 운동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제강점의 역사입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권 회복과 민족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남녀노소가 또는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그리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항일 운동, 그리고 구국 의지를 실천한 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얘기를 하면서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28 독립선언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8 독립선언 이후에 나중에 우리나라 전국의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는 3.1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자극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일본에 유학을 했던 여성 유학생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먼저 28 독립선언서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윌슨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자극을 받은 동경 유학생들이 자국의 독립을 좀 청원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 선언서를 만들었는데 춘원 이강수가 집필을 주도했고 혈전의지, 그다음에 독립의지를 고스란히 안에 내용에 담았습니다. 현재 일본 도쿄 YMCA 회관 앞에 보면은 28 독립선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월 8일 날이 되면요. 여기서 일본 YMCA 회관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알다시피 바로 학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에서도 학생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나라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항상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그 나라 사랑 교육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28 독립선언 당시에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28 독립선언 당시에 여자 유학생들은 국내의 3.1운동 참여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인물들이 다수가 나왔고요. 이 이후에 여성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독립선언서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 그걸 서면화했다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김마리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동경유학 독립단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28 독립선언에 본격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이 시위가 있고 난 다음에 독립선언서 10장을 뺏겨가지고, 국내로 들어옵니다.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올 때 독립선언서 10장을 뺏겨서 오면 붙잡히면 바로 뺏깁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성으로 변장을 해서 독립선언서 10장을 몸에, 28 독립선언서 10장을 몸에 숨겨가지고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서울, 황해 그 일대에서 여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성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산으로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이 28 독립선언서를 배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성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말고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이 이걸 숨겨와서 알리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이 일본 유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큰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성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전달되고 난 다음에 3.1운동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지고 여성 애국단체가 많이 조성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학생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3.1운동에서 주도했던 여성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주도적인 여성 인물도 있었지만 여학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80%가 넘습니다. 여학생, 그리고 교사, 이런 분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어떤 그 3.1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런 우리 일화에서 나오죠.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에서도 굉장히 의연한 행동을 했었고요. 일단은 공주에서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는 3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1년 이상 또는 1년, 2년 해가 좀 약간 징역형이 좀 무겁다 싶으면은 서대문 형무소나 이제 큰 형무소 쪽으로 이감이 됩니다.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에는 3년형을 받고 살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면서 이분의 존재감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대문 형무소의 수용 기록 카드, 재소자 수용 기록 카드에 181명이 기록이 남아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곳에 수감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몸은 피폐하고 계속 불려다니고 고문을 받고
그리고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웅크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마음이 피폐해 있을 때 그곳에서 옥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구 한 사람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옥중에 있었던 많은 여성들이 전부 다 똑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옥중 시위가 계속 더 퍼질 것 같으니까 일본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유관순 열사를 불러서 계속 고문을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처음에 일본은 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놓지 않으려고 했고 시신을 내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내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시 이화학당의 교장 선생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세계에 알리겠다, 대외에 알리겠다라고 거의 은근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참혹했습니다. 귀도, 손톱도, 발톱도 전부 다 뽑혀져 있는 채로 그리고 일부에 살은 찢겨져 나가 있는 부분을 기운 채로 그렇게 해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나왔습니다. 그걸 시신을 거두었던 많은 사람들이 참담함을 금치 못했고 그것은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심한 자극제가 됩니다. 그것은 옥중에서도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존재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여성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외쳤던 말은 바로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자아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재판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너희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에게 재판할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유관순 열사뿐이었을까요? 자, 학생들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여학생 비밀결사대의 활약 부분이 있는데요. 비밀결사대는 전국적으로 많이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만 소개하자면 서울 이화학당에는 이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문회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평양 숭이 송죽결사대에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끌었고 후배들이 같이 따라서 하나의 조직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문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문회도 졸업했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한 번씩 와서 세계 정세를 논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시사적인 부분 아니면 세계 정세 그다음에 우리 국내 정세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독립운동에 관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선배와 후배의 교류의 장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문회였습니다. 그러면 송죽결사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에 있었던 송결사대와 죽결사대가 합쳐져서 송죽결사대를 하는데 송결사대는 바로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주도 멤버들은 바로 선배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죽결사대는 바로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배와 후배가 단합이 되어져서 하나의 조직체로 이끌어져서 3.1운동 당시에 뛰어나올 때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 독립운동가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 독립활동을 했겠죠? 독립활동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3.1운동 외에는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안 합니다. 영화 암살이 상영되어지고 난 이유는 광복군에도 여성들이 정말 그렇게 했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총을 들었나요?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자, 여성 독립운동은 어느 부분에서 활동했는지 지금 나옵니다. 의병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생운동, 3.1운동, 문화운동, 국내 항일, 의열투쟁입니다. 의열투쟁, 노령방면, 중국방면, 임시정부, 광복군, 미주.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주 지역까지 여성들의 독립활동을 했다는 부분들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이것은 바로 독립운동을 했었던 전체 독립운동가 분류 기준에서의 나누어진 운동 계열입니다. 그럼 여성들도 거의 전 운동 계열에서 참여를 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 광복군처럼 총을 들고 앞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 바로 현장에서 너희들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라고 비밀결사대를 이끌었던 교사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 교사와 학생들, 이 학교에서 움직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주력이 되어졌던 부분이 애국개몽운동가, 여성 애국개몽운동가들입니다. 부산의 일신여학교 같은 경우는요, 부산 3.1 만세 운동의 시초가 바로 일신여학생들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남의 정명여학생 같은 경우는 태극기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할까? 물동이에다가 태극기를 숨겨가지고 태극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주의 신성여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제주 지역까지 이 3.1 운동이 퍼져 나갔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개성에 있는 그 호수돈 여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3.1 운동의 기억을 간직했던 이 태극기 한 장의 위력이 여성들 또는 여학생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벽장 속에 숨어서 태극기를 만들고 제작하고 그걸 들고 바로 거리에 뛰쳐나서 만세 운동을 했다는 걸 봤을 때 이 태극기 한 장의 위력이 굉장히 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3.1 운동에서 이제 독립운동으로 본격적으로 투입되어진 어떤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단체는 광복 이전의 단체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그 이화여대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한 64개 단체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 단체에 보면은요, 부인들도 있었고 여학생도 있었고 많은 여성들, 이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한애국부인회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하고 국외까지 나중에 이 단체가 같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국내에서 했다가 잠시 이렇게 그 일제의 그 감시를 받아서 주춤했다가 다시 상해에 가서 다시 이 단체가 꾸려지게 되는 하나의 그 단체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고요. 여성 단체 수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만히 보면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 보면은 한 1920년쯤으로 해서 30년대 되면 아주 이제 극에 달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3.1 운동 기점으로 여성 단체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40년대 접어들면서 굉장히 감소하죠. 이때는 일본의 압박, 감시, 탄압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웬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여성들은 해외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아마 단체 수가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 여성 단체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가 보면요, 농촌 지역의 이제 문맹 퇴치 운동, 그다음에 농촌 계몽 운동, 당연히 구구 운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국어 의식도 가르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성 독립 운동가로 활약했던 사람들 혹시 뭐 얼핏 들은 분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남자연 애국지사 있고요. 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이신 조마리아 여사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뒤에 있는 인물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인 광락원 여사도 여성 독립운동가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요, 얼굴을 뵈니까 좀 아는 분 아니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부인인 이혜련 여사도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미국에서 흥사단 길을 직접 그 재봉틀로 박아서 배포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안중근 의사죠. 한 번 더 나오면요, 광락원 여사는 바로 임시정부의 어머니라고 불리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혜련 여사도 안창호 의사의 이제 부인으로 미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성들 단체 꾸리고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조마리아 여사는 바로 이제 지난 그 7월달에 여성 독립운동가로 이제 선정이 되어진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강직하죠. 아들 보고 이제 다시 이 형을 받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뭔가 재판을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의 수의를 전달한 강직한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화 암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남자연 애국지사가 없거든요. 없는데 정말 그 총을 그렇게 들었을까? 네, 실제로 총을 들었습니다. 장총을 들었었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박차정 애국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부녀복무단이라고 하는 여성 단체를 이끌면서 그 단체의 수장이었습니다. 수장이었고 이분은 바로 이 무장투쟁이 있는 자리에서는요. 메가폰을 들고 적진에서 앞에 서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영화 암살에서 나왔던 분들보다 더 격하신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만큼 이제 이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지보경 애국지사 같은 경우는 거수경례하는 폼이 딱 각이 잡혔죠. 이분 같은 경우는 광복군 제3지대에 배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선전부 자료과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전하고 대적 방송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박차정 여사 아까 얘기했었던 조선노용대 안에서의 부녀복무단을 이끌었던 단장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오강심 애국지사 같은 경우는요. 한국광복군의 창립대원입니다. 바로 뒤에 사진 나오거든요. 이게 한국광복군이 창립되어졌을 당시의 사진이거든요. 그중에서 빨간 표시가 되어진 곳에 바로 여성 네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오강심 애국지사입니다. 이 오강심 애국지사도 보면 제3지대의 간부 활동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남긴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보면은 굉장히 얼마나 강직한가 하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님 찾아가는 길 해서 오강심 비바람 세차고 눈보라 쌓여도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 없으리.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도 없고 어두운 밤길에 준명을 넘으며 님 찾아가는 이 길이 멀기만 하지만 험난한 세파에도 괴로움이 많아도 나는 끝까지 가리다 라는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광복을 위해서는 이 한 목숨 바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긴 시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여성 광복군 부분을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서 광복군 활동으로 현재 서훈을 받으신 분이 29분 되십니다. 29분 되시는데 저는 이제 광복군 활동을 하셨던 이 29분 외에도 무장투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범주에 넣는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다. 예, 남자연 애국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광복군으로 서훈받지 않았습니다. 만주 방면 활동으로 서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자 안중근이라고도 불리세요. 예, 정말 손가락이 하나 없으세요. 네, 손가락을 하나 절단을 해서 대한민국 원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대회에 알리려고 직접 이제 손가락을 자르고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의 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을 놀랐다고 그럽니다. 얼만큼 피를 내서 글을 쓰고 했는지 지문이 달아가지고 지문을 거의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그러면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에서 아까 이때까지 얘기했었던 뭐 오강심 여사나 아니면은 지보경 애국지사나 아니면 권계욱 애국지사나 아니면 부녀복무단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기도 합니다. 임시정부에 있었던 그 정부 요원들 활동했었던 사람들의 자녀이거나 부인이거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 활동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얼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1운동, 그다음에 국내 항일투쟁, 그다음에 해외 항일투쟁 이렇게 점차적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뒤로 확산되어지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 여러분들에게 처음 질문했었을 때 별로 많이 알고 있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럼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서운을 받은 분들이 아까 290분이 넘으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일생은 다 찾기는 힘들어요. 서류 그 서운 목록 아니면은 무슨 관련해가지고 판결문 이런 그 조각조각 부분에서 그분들이 활약한 것이 확인이 되어져서 독립운동가로 서운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인생은 어찌 보면 굉장히 더 많은 활동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서운받은 그 부분만 인정받았지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활동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아셨으면 싶은 생각.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가 많이 알려지지 못한 이유도 그분들의 일생이 온전하게 다 조명되어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한국 어머니의 역사의 일면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일제강점기에 어두운 여성의 역사의 일면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가열찬 진취적인 역사의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성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과 백을 같이 조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안부 부분을 조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본에게 요구할 거는 요구하면서 그 부분을 맹렬하게 우리가 바로잡아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반면에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피해를 당한 여성뿐만이 아니고 가열차게 움직였던 이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조명을 해 나갈 때 한국 어머니의 역사는 고스란히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렇게 구국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독립운동의 일선에 뛰어들었다는 것, 그거 자체는 지금으로 봐서는 뭐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여성이 온전하게 독립운동에 뛰어들려고 하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초반에 시작을 했을 때는 가부장적인 부분, 유교 사회의 틀 이런 부분의 잔재들을 고스란히 이제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교육한다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요. 여성이 독립운동에 뛰어든다는 것도 굉장히 담대한 성격을 가진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하는 부분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시지 말고 그 당시에 양반 사회의 잔재가 남아있었던 그 시기에 여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굳은 의지로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나. 어떤 여성은 한 40여 년을 독립운동에 구국투쟁에 헌신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또 아니면 자식을 키우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조마리아 여사라든지 아니면은 광락원 여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이라 다름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이 여성들의 이 구국운동 부분을 또 다시금 새로 조명해 봐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서 후손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왜 그런가 살펴보면 아까 박차정 애국지사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지면은 독립운동 하는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자녀를 갖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후손분들의 이 서운을 받는 과정에서 그 집안분들이 이제 양자로 입적이 되거나 해서 그분들의 또 이 부분을 계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더 대단한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사실은 그냥 뛰어들었던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했었다라는 부분을 알기에 이들에게 저는 영웅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웅이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지혜가 용기가 뛰어나서 대중을 이끌었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리더격에 있는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후자를 보면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또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진정한 영웅이지 않을런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3.1 운동과 그 여성 영웅의 행진이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여성 독립 운동가 삶 자체가 거의 투사와 같은 이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정말 보통 사람이었지만 시국에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영웅으로서 스스로 뛰어든 사람이었기에 이분들은 진정한 영웅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 3.1 운동과 여성 영웅의 행진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성 독립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